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학원 신촌 1타 토익의 RC 담당 천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뜨거운 여름에 토익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 7월 29일 적중 특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트별로 문항을 엮어서 예상 문제 풀어보고 리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가급적 저희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문제부터 먼저 문제팩부터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시면은 좀 더 여러분 포인트들이 잘 흡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준비한 문제 1번부터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제가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요. 매회 토익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을 일단 첫 번째 예상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접속사냐 전치사냐의 보기 구성을 놓고 품사적인 걸 따져주고 품사상의 구별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때는 해석을 따지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보기가 구성되어 있으면 나의 시야는 제일 먼저 이 보기들에 대해서 어떤 품사인지가 먼저 캐치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앞쪽에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회할 것이다. 자, 이 fine이 명사로 쓰이면 벌금이죠. 벌금을 해서 완벽한 문장 여기까지 끝나 있고요. 그냥 뒤쪽에 보니까 이 회사에 과장된 광고들이 have been corrected, 정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품사적으로 봤을 때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접속사를 고를 생각으로 보기를 딱 보시는데 최소한 뭘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C는 바로 탈락이죠. C는 기회를 줄 수가 없다. 그럼 버려버리시고 전치사니까요. 접속사 가능성은 3개가 남았는데요. 그 와중에 당연히 마지막 스텝은 해석 따지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속사의 해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once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주절에 비해서 먼저 하면이나 뭐를 먼저 했으니라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봐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회할 것입니다. 벌금을요. 회사에 과장된 광고들이 정정이 되어지고 나면 정정이 되어졌으니 벌금을 철회할 것이다. 이거는 뭐 해석적으로 나쁘지 않죠. A번 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이거는 이제 뭐뭐 하는 동안이나 반면이라는 뜻인데 이런 걸 하는 동안에 벌금을 철회를 할 거다. 아니 이걸 했으니까 벌금을 철회하는 거지. 하는 동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면, 정정을 한 반면 벌금을 철회할 거다. 역시 논리 구조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A번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냥 해석적으로 접근하셨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중에 일단은 전치사인 C를 좀 제껴내시고 문제 푸셨어야 되는 유형이었고요. 항상 품사적으로 구별 먼저 보시고 품사적으로 더 이상 구별이 없는 경우에 즉 접속사 3개였죠. 그것들 사이에서만 해석을 따져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따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요. 자, 그 토익은 결국 어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잘 해내시려면 이제 어휘력 자체도 물론 풍부해야 되는데요. 이 전치사랑 같이 보고 푸는 시야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휘를 외울 때는 토익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전치사의 조합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걸 묻는 문제가 2번 문제에서 준비가 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her 뒤에 있는 of라는 전치사를 캐치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좀 실력차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자, 조합을 좀 보실게요. 여기 있는 동사들의 어떤 전치사가 짝이 되는지 쭉 나오게 되는데 supply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supply는 먼저 이제 뭐뭐를 먼저 오고 뒤에 에게가 오는 경우에는 중간에 to가 붙습니다. 그래서 supply A to B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이제 에게가 먼저 오고 뒤에 르리 갈 경우에는요 중간 전치사가 with가 돼요. 그래서 supply B with A 이런 느낌이죠. 뭐뭐를 to 에게가 되거나 뭐뭐에게 with 을이 되거나 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인폼이 잘 나오죠. 이거 뭐뭐에게가 반드시 바로 뒤에 와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절대 뭐뭐를 알리다로 쓸 수가 없고요. 뭐뭐에게 알리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게가 먼저 오고 을를 부분을 of로 써주는 경우가 요 B번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에게, 그녀에게 왔고요. of가 오고 나서 이런 에러들을 이 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는 분들은 B가 정답이라는 거, 이게 물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지식이고요. B가 정답이라는 거 금방 캐치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정답이고 C는 reply는 자동사로서 to를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I 뒤에 her가 오는 게 아니라 to her 뭐 이런 식으로 to가 수반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notice는 동사일 때 이제 알아차리다 뭐 이런 뜻의 동사인데 얘는 그냥 명사 하나를 바로 받는 타동사 역할을 하지 어떤 전치사를 이어받는다라는 특징이 굳이 없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까지 같이 보시고 자연스럽게 B를 자신 있게 골라내시는 분이 잘하신 분들이겠죠. 이렇게 이 조합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또 세 번째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테마가 겹치게끔 이제 연계가 되게끔 또 바로 다음 문제도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전치사와 함께 보고 푸는 어휘가 되게 토익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쪽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ssign A to B라고 되어져 있죠. 을이 먼저 오고 뒤에 에게가 오면서 assign이 쓰이면
뭐뭐를 누군가에게 배정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분부터 좀 이 포인트를 잘 봤으면 assign이 왔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이 왔고요. 그리고 뒤에 명사가 들어가서 분명히 to에게를 채워줘야 되는 곳이다. 이게 좀 캐치가 됐었어야 됩니다. 뭐뭐를 뭐뭐에게 배정할 것이다. 할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돼야겠습니까 지금? 에게 해당되는 명사가 돼야겠죠. 이 A도 B도 명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명사, 투명사. 그래서 명사를 고를 생각으로 보기를 딱 보는데 품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뭐 골라야 된다고요? 명사를 골라야 된다고요. 명사 고를 생각으로 보기를 딱 보시는데 이 중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뭐 2개 정도가 보이네요. 얘하고요. 그럼 이 2개만 따져서 나는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의미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모집자고요. 리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고용된 사람, 이제 막 모집된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신입사원이라든지 신입회원을 뜻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해석 차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마무리 보시면 거기서 끝나겠네요. 그리고 하나의 팁이 더 있다면 B번의 리크루터는요. 앞에 반드시 그 한정사, 어나 더가 있어야 돼요. 가산 단수기 때문에 어나 더가 없이는 여기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도 있지만 문법적인 차이도 복수라는 점에서 D는 들어갈 수 있어도 더 없이는 단수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따져줘서 정답 D로 가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요. 이 신입사원들을 완전히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이 사람이 할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을 신입사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명사가 지금 해석상 이 new employees가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의미적으로도 B는 안 맞았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얘고 구조적으로도 더 없으니까 D가 맞고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것도 해볼게요. 4번 문제. 이거는 뭐 위에 정답 포인트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upon이 정답되는 시나리오가 토익에 있어서 그 뒤에 명사를 바로 취해가지고 하자마자라고 해석이 될 때다. 이거 기억하시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네 아이템을 갖다가 24시간 이내에 발송을 시켜 드릴 겁니다. 너의 지불에 자 이거 receipt 좀 얘기해 볼게요. receipt이 영수증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receipt이라고 하면 영수증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받음이나 수령 자체를 뜻하는 명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upon receipt이라고 하면 영수증 하자마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영수증 하자마자가 아니고 수령하자마자 받자마자예요. 그래서 당신의 지불금을 받자마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upon receipt이 정답이었고요. upon 다양하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upon request라 그러면 요청하자마자. upon arrival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지금 수령하자마자. 하자마자의 뜻이 있다는 거 캐치해 놓으시고 upon은 이런 경우에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또 이어서 가볼게요. 네, 오늘 이제 여기 앞에 두 문제가 또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형용사 어휘일 때 또 전치사 조합이 중요한 경우를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정답 포인트 써 있어요. of가 결정적 근거로 활용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없었으면은 의미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심지어 생겨먹은 것도 다 뭔가 ABL이 IBL이니까 그것조차도 헷갈릴 수 있고요. 자, 구조를 좀 볼게요. 이 able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죠? able 같은 경우에는 쓰여지는 경우. 자, 이거 한번 다 띄워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조합을 받는다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 해석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be able to 부정사라고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는이죠. capa블은요 여기 위에도 보이시죠? of를 받아가지고요 뭐뭐 가능한 할 수 있는 의 뜻이 돼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뒤에 조합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possible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받아가지고요 뭐뭐가 가능한. 그러니까 봐봐 느낌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걸 같이 보고 풀지 못하면 못 잡는 그런 문제였다는 얘기야. 자, 얘는 이제 for 명사를 responsible은 받아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도맡고 있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of랑의 조합을 살펴가지고 풀었던 사람이 제일 잘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잘 쓰이는 조합이니까 be capable of는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뭐가 가능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잡았으면 되는 문제. 자, 다음 6번 문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이게 그냥 덩어리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지금 좀 굉장히 세부적인 유형이나 이쯤이면 좀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해서 찝어드리는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게 unless 다음에 그냥 pp만 들어가도 돼요. 제가 여기 위에도 보시면 포인트를 괄호로 otherwise 써놓은 거 보이시죠? otherwise는 필수는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이게 사실 없어도 해석은 똑같이 뭐뭐 되지 않는다면 뭐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중간에 otherwise 정도가 끼게 되면은 뭐 요 정도 번역의 느낌이 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달리 딱히 뭐뭐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앞에 unless요, 뒤에 pp요, 요 사이에 부사 어휘 문제요 라는 걸 캐치하셨다면은
바로 그냥 사실은 D번에 좀 찝혔어야 되죠. 요거를 좀 잡아줄 생각으로 보시고 예를 넣어서 해석이 맞나 한번 검토해 볼까요? 그 뭐야? 달리 언급되지 않는다면, 언급 아니 명시죠. 엄밀히 말하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다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요 이 트레이닝 워크숍에 4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해석도 좋네요. 그래서 자신 있게 D번 역시 맞네 하고 적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기억해 주세요. unless, otherwise, pp 아니면 otherwise 없이 그냥 unless, pp로도 많이 쓰이고요. 자 이렇게 다음 문제 또 7번 문제 이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가 토익커들이 구조만 너무 보시고 해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자 위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치 구조는 의미적인 연결을 살핀다. 의미적인 연결, 해석적인 연결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5월이 등위 접속사인 거는 안단 말이에요. 등위 접속사는 앞뒤로 같은 구조를 이어준다. 이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뒤에 앞에 딱 봐도 그럼 뭐야? 앞에 accessories로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명사 오는 게 맞겠다. 명사 or 명사. 그러니까 명사 하면 뭐가 생각나? TION이고 그럼 C네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의미적으로 이렇게 참 아셨어야 되는 게요. 자 볼게요. 고객들은요 살 수 있다. 드레스를요. 그것과 매칭되어지는 액세서리랑 이게 만약에 separation 어디 갔어? C번이 들어가면 with matching accessories or with separation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with separation의 개념은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이었느냐? 이 or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병치가 되는 건 with과의 전부에 대한 병치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병치였습니다. 매칭되어지는 액세서리랑 드레스를 사거나 아니면 그 드레스만 따로 별도로 사거나 그걸 5월이 이어주고 있었던 거지. 의미적으로 보시면 with matching accessories거나 아니면 별도로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 정답이 B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해석상 연결을 잘 안 보시고 그냥 구조만 찾기 급급하신 분들은 명사니까 명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C 이런 거 낚여서 틀린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병치 구조는요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품사적으로 앞뒤 띡 맞추고 끝 이거 아닙니다. 그런 쪽에 좀 중요성이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고요. 자, 이건 이제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을 준비한 문제입니다. help는요, 2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그 바로 뒤에 그냥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렇게 쓰이고요. 목적어가 따로 명사가 오게 되면 그 뒤에서야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와서 이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 하는 것 혹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도와주다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경우에 대한 예시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보실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박스들 옮기는 걸 도와줬다. 괜찮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help 바로 다음에 move나 to move가 오는 이 경우를 갖다 예시로 들어본 겁니다. 자, 이 경우도 괜찮아요. 나는 그가 박스 옮기는 걸 도와줬다라고 해서 별도의 목적어가 하나가 와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오는 거 이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가지가 다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했던 포인트는 좀 이쪽으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바로 받는 케이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도와주게 될 것이다. 작업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2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정답이 D였긴 하지만요. 만약에 보기 중에서 투수반해 가지고 improve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걔도 정답이 되기에 굉장히 좋았겠죠. 둘 다 지금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개 다 있으면 정답이 2개가 돼버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 드랍하고 나머지 하나만 정답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여기는 투부정사 들어와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help 뒤에는 동사 원형도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취해줄 수 있다라는 걸 캐치하시고 맞춰줬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또 이어가 볼게요. 9번. 네. 자, 이 대학교가 주고 있답니다. 이게 grant는 승인해주다, 인가해주다죠. 승인해주고 있답니다. 이러한 마감일을요. 딱 봐도 품사자 문제가 나온 것이고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적어볼까요? 명사, 관사 사이에 형용사적인 자리 캐치하는 것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마감일. 그럼 형용사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최소한 4개 중에서 이 둘은 동사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놓고 볼게요. 그럼 결국 내가 봐줘야 되는 건 2개인데 C하고 D. 이 2개가 형용사 역할이 가능하고 동사 역할하는 걸 제껴버리시면 2개가 남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생각 없이 풀게 되면 약간 이제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용사 자리니까 IV다 이렇게 해버리고 끝내거나 아니면 분사가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어쨌든 분사랑 일반 형용사랑 같이 있으면 보통 토익에서는 일반 형용사 정답이 좀 더 많이 되니까 이거 막무가내로 그냥 확률 싸움하면서 그냥 적어버리고 틀리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풀이 방식은 당연히 해석 차이를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 차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광범위 아니라 폭넓은이고요. 얘는 연장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해석을 딱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마감일과 어울리는 건 어떤 해석이 맞겠습니까? 아니, 광범위한 폭넓은은 기간적으로 얘기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감일 이런 거랑 어울리기에는 해석이 이상하고 얘가 들어가야지 연장된 마감일을 승인해주고 있다가 되면서 해석이 괜찮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됐던 문제입니다. 일반 형용사만 너무 생각하셨으면 이런 건 함정 걸리기 좋았죠.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죠. 10번 문제 가볼게요. 네, 부정대명사의 단복 수형을 준비했고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런 거는 아마 외웠어도 또 까먹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시험장 가기 전에 부정대명사 단복수는 다시 한번 외우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 무난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컴마까지 나오고 and 지나서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대명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뒤에 동사를 유심히 보시면 have pp로 복수 동사인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much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단수로 취급되는 주어이기 때문에 has를 받지 have 받지 않겠죠. most는 참고로 단복수가 다 돼서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each랑 everyone 마찬가지로 다 단수 역할밖에 안 돼서 has를 받지 have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매칭을 놓고 보면 문법적으로만 봐도 될 수 있는 것은 most밖에 없는 겁니다. 복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끝내주면 되는 문제니까요. 해석도 사실은 이 문제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끝. 이렇게. 자, 그다음 파트 6 준비한 거 이제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6는 좀 요 정도 길이감으로 편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문제랑 함께 보면서 한번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직을 일단 저 뭐 파 6이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 잡아가는 과정에서 문제 한 개씩 보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 아셔야죠. 그냥 다짜고짜 빈칸 딱 보고 푸는 거 아니야. 읽어가면서 빈칸 나올 때마다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설립자로서 그리고 CEO로서 어떤 이런 스타트업 어소시에이션, 이런 스타트업 연합의 CEO이자 설립자로서 나는요. 이건 솔직히 쉬웠어요. 그죠? would like 하면 사실 튀어나와야 되는 표현이 would like to 부정사죠. 그거 찾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느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would like to 부정사가 뭡니까? 뭐뭐 하고 싶다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요청드리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죠. 당신이 자 흥미가 있는지 아닌지 presenting this year's Startup of the Year Award랍니다. 우리의 연례 시상식에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present라는 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해석을 해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잘못 해석하면 이 글 받는 이가 마치 상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뭘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을 좀 프레젠트해 주십사. 그러니까 뭐야? 수상을 발표해 주십사. 지금 그런 거에 흥미가 혹시 있으신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을 수상 발표를 해달라는 글이었어요. 우리 시상식에서요. 여기에 발생이 될 예정, 뭐 이 날짜에 이 장소에서 이렇게.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 행사는요. 8시에 이렇게 할 겁니다. 3코스 디너와 함께라고 해서 이게 ABCD가 나와져 있는데 이거 뭐 수거 문제죠. 그죠? 킥 시리즈가 막 나와 있어요. 네. 킥오프가 이게 정답이었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킥오프는 여러분 축구 경기 시작할 때요. 킥오프 한다라 그래요. 아세요? 킥오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 킥오프. 시작하다. 킥아웃은 굉장히 토익에서 쓰기엔 좀 잔인한 말이죠. 그냥 쫓아내다 막 진짜 발로 뻥 차서 쫓아내는 뭐 그런 느낌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색하죠. 어색하고. 킥 언더는 아예 쓰이지 않는 조합이에요, 사실. 뭐 킥 오히려 무언가 진짜 무슨 뭐 아래로 차다 이런 거 말하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고요. 킥업은 뭐 물론 위로 올려 차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자체 킥업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런 게 뭔가 갑자기 막 이런 확 뭔가 이렇게 느껴지다. 확 강도가 강해지다 그런 식의 표현일 때 쓰이긴 합니다.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 해석은 8시에 이렇게 할 거다에 어울렸던 건 이제 시작할 것이다 밖에는 되지 못했죠. 그냥 일반적인 수거 해석 차 해보시고 풀어줬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3코스 식사와 함께 8시부터 이제 8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상식에 이어질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문제에 있는 포인트니까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서 문제와 함께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이런 이제 시상식에 의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제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수상을 프레젠트 발표해 줄 수 있으시다면 나한테 이 날짜까지 좀 get back to me 해주세요. 이건 뭐 쉽죠. 명령문. please랑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please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은 이끄는 것이고 그럼 뭐 C번이죠. 무난합니다. please 좀 더 정중하게 말할 땐 쓰지만 없어도 그냥 명령문이에요. 뭐 하세요라는 거. 자, 그래서 나한테 좀 이 날까지는 좀
get back to me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최종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상 발표자들의 리스트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요. 문장 삽입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근처에 있는 단서를 종합해서 딱 유추할 수 있게끔 해놓지 않고요. 진짜 전체적인 흐름상에 들어갈 말을 찝어내게끔 문제를 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갖다 이렇게 준비한 것은 이쪽에서의 이 성격이 좀 좋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들은 좀 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11번이나 13번 같은 경우. 근데 12번, 14번 이런 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난이도 좋은 문제거든요. 그걸 위해서도 제가 이 질문을 좀 준비한 거죠. 자, 지금 스토리가 어땠어요? 이 받는 글을 받는 사람이요. 수상을 갖다 상을 받게 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스토리 보니까 다시 한번 상을 갖다 좀 발표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어요 라는 쪽의 얘기. 여기서도 이 수상을 발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신다면 이렇게 수상 발표 좀 맡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 트리뷰트를 갖다가 헌사를 받게 돼서 내가 기쁘다? 이 글쓴이가 지금 헌사를 받는 입장의 사람이 아니죠. 수상 발표를 부탁드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연합이 뭐 인정합니다. 길입니다. 노력과 그 다음에 능력을요. 이런 혁신적인 사업가들을 수상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글의 성격상 이런 것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상을 주는 측의 얘기니까. 근데 전체 글의 논리를 잘 살펴보시고 이 글의 메인 퍼포즈는 주제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글 받는 사람한테요. 회장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수상 발표 좀 맡아주시겠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수상 발표 맡아주시려면 요 날짜까지는 좀 연락을 주십시오. 요게 주 목적이야. 그러니까 굳이 상을 저희가 여러 사람들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논리 구조라는 걸 살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탁드리는 지문에 있어서 맺은 말로 좋은 건 D가 되는 게 맞아요. 저희는 기쁘겠습니다. 자, 당신의 그런 지위에 있는 지역 사업가,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좀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지역 사업가가 이 상을 좀 발표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상 발표 좀 맡아주세요라고 초대를 요청을 하고 있는 글의 성격상 맺은 말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논리 구조를 좀 살펴서 푸셔야지 그냥 이 근방에 있는 표현만 너무 눈여겨서 보시고 막 그러시면은 정답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당히 함정들이 좋았어요. 근데 제대로 보고 내려오신 분들은 D 잡아줄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세트였죠. 이렇게고. 자, 그 다음 독해 파트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삼중 지문이니까요. 삼중 지문 쪽으로 텍스트 양이 어느 정도 좀 많은 지문 쪽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독해 지문은 이메일 2개하고 회람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긴 거 한번 보시면 다 뭔가 표로 돼 있고 이런 거 없이 텍스트로만 구성이 돼 있는 보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지문 이렇게 세 가지 지문을 준비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읽기 싫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그리고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한번 연습 잡아 드릴게요. 다시 첫 번째 지문으로 왔고요. 자, 일단은 삼중 지문은 처음 두 지문 정도는 연달아서 읽는 걸 장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미리 좀 쓸까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그래도 지문 1, 2쪽으로 정답의 흐름이 가기 때문에 두 지문까지 일단은 읽어주고 이 두 문제를 푸는 것을 먼저 잡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럼 제가 두 지문까지 읽고 여기까지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문 읽고 남은 세 문제 처리하시고 이 방식대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토익에서 무조건 데일리라는 게 들어있는 소속이면 일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지. 고객 서비스 책이고요. 보내는 사람은 뭐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내 구독 이런 거 보시면 아마도 일간지 구독하는 고객이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자, 관계자님께라고 해서 하는 얘기 좀 볼게요. 내 이름은 릭 이런 사람이고요. 자, 최대한 직독주기로 빠르게 끊어서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편하게 빠르게 이런 느낌으로 너무 꼼꼼하게 읽는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무심하게 읽는 느낌으로 쳐주는 거예요. 자, 내가 릭이에요. 그리고 나는 오랜 구독자에 왔습니다. 니네 이 일간지.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읽어왔어요. 신문에 있는 것들을요. 그러나 뭐 하이버부터 항상 중요한 얘기 나오죠. 그러나 최근 몇 달 안에 이 라이팅의 품질이 질이 굉장히 상당히 급격히 떨어져 왔습니다. 내가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는 더 적은 기사들을 매일 읽게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심지어 또 최근 2주 지난 2주에서는 내가 only remember 한대요. 페이퍼 딱 한 번만 읽는 거 once만 읽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점점점 안 읽고 있는 거야. 너무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독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아니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요,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죠. 나 더 이상은 정당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더 높은 가격을 내는 것을요. 당신의 신문에
그래서 내가요 캔슬해버리고 싶습니다. 남은 3개월을 갖다가 캔슬해버리고 싶어요. 내 구독에 대해서요. 저는요 마인드 꺼리다죠. 그냥 꺼리지 않습니다. 굳이 꺼리지 않습니다. 지불하는 것을요. 초기 종결 비용. 그러니까 초기에 보통 이렇게 계약 종료하거나 하면 위약금 같은 거 물잖아. 그런 뜻이야. 나 위약금 물은 것도 난 심지어 꺼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화났어 지금 그죠? 그래서 빨리 좀 환불 좀 right away 처리해 주십시오. 끝. 자, 이런 이제 어떤 불평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구독 취소 좀 해주세요. 도저히 저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관계 그 다음에 제목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답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장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메일 잘 받았고요. 당신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요 환불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의 수표가 이제 발송이 될 것이에요. 당신께요. 이 주소로요. 향후 3일 이내. 그러나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당신께 보내드릴 겁니다. 4번을요. 그렇죠. 이 데일리 리뷰에 그러니까 우리 거 계속해서 그냥 일단 취소해 드렸고 환불해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메일 보내드릴게요. 향후 3개월 동안 이것은 비용 안 들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저희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좀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재고해 주시기를 당신의 결정을 그리고 우리 신문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시기를요.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주저 말고 이메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현명한 조치를 취했네요. 그죠? 환불해 주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무료로 드릴 테니까 더 보시고요. 마음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딱 두 번째 질문까지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러 가시는 게 좋다. 세 번째 질문까지 바로 읽어버리면 너무 정보가 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장려하지 않는 스텝이에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두 문제 풀러 가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두 문제는 1번과 2번 질문 쪽으로 포커스가 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확인 유형이죠. What is true? 사실 여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기를 지문으로 가셔서 확인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게요. 이 이제 일간지에 대해 사실인 것은요. A번. 주말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아니 무슨 주말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바가 없는데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B번 3개월간의 계약만 제공한다요. 이 only니까 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3개월만 저희는 3개월치만 구독할 수 있다. 3개월 단위로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자, 여기 신시내리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위치 가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안 되는 정보였죠. 다 탈락이었고요. D번 가격을 증가시켜 왔다. 이거 얘기는 있죠. 그 고객이 이제 막 불평불만 토로하는 그 글에서 아니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말이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저희가 더 이상은 이걸 정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하나 찾는 거 D번이 정답으로 끝.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뚫어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이메일로 가서 그 라인으로 가서 있는 단어 찾은 다음에 어떤 맥락으로 쓰였냐를 캐치하시면 되는 거야.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문 돌아가가지고 첫 번째 지문 기준 라인 3니까 여기 있죠. 이 dramatically 이 단어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당히 뭐 급격히 극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사인데요. 그러니까 뭐야 이 글의 품질 질이 상당히 감소해 왔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도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표현 상당히 그런 쪽의 해석을 갖다가 찾아보셨으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 상당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A번이죠. A번 significant이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라든지 반복적으로라든지 대다수 대부분이라든지 이런 해석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dramatically는 이제 significant으로 쓰였겠다. 이렇게 캐치해내시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 세 문제가 남았어요. 보실게요. 세 문제 남았는데 3번 문제부터는 삼중 지문이 항상 세 번째 지문이 출제가 되고 세 번째 지문 쪽으로 정답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항상 남은 세 문제는 마지막 지문을 읽어준 상태로 처리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세 번째 지문은 분명히 처음 두 지문과 어떤 스토리적인 연결고리는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이 뭔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들에게 보내는 글이고요. 제목이 불평불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지난 몇 주에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엄청난 high number of cancellation,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취소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는요 알게 되었습니다. 대절을요. 자, 그들의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었다라는 거. About the rising, 자, 증가하는 구독료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아마도 메인 취소 사유였다는 얘기. 자, 그러나 한 명의 독자가 강조했습니다. pointed out, 강조하다죠. 강조했습니다. lately, 최근에 대절을 많은 우리의 기사글이 신문에 있는 너무 형편없게 쓰여졌다는 것을요. 요거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고객들 피드백을 아주 진지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그죠? 받아들이고요. 불평불만들을 갖다가 그죠? 여기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나 피드백을 갖다가 제가 좀 회의를 내일 열까 합니다. 모든 에디터들과요. 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요. 자, 이 교수님이요. 우리의 지난 에디터 중에 한 명인 또한 사무실에 방문하게 다음 주에 될 것입니다. 우리 업체로 오게 될 것입니다. 워크숍 해주기 위해서 창의적인 라이팅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막 사태가 심각하니까 옛날 우리 에디터였던 사람 한 명 초빙해가지고 이런 창작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쓰는 거에 대한 워크숍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책회의하는 식의 그런 글이었어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남은 이제 새 문제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리처드 씨가 포먼 씨한테 뭘 하기를 갖다가 지금 offer to do, 뭘 해주기를 지금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 문제고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막 제시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사람 찾는 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잘 잡아주시는 게 빨리빨리 찾아가고 정확하게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할 거냐 봐봐요. 미스 리처드 씨랑 포먼 씨가 누군지를 한번 다시 가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없어요. 없고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여기 있다. 그죠? 포먼하고 리처드 씨가 있어요. 관계 캐치해 보세요. 이 리처드 씨가 바로 그 신문사 소속이고 이 포먼 씨는 첫 번째 질문부터 해가지고 이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 고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표기하면 좋아요. 이 사람은 고객이고. 요 사람 신문사, 그죠? 요 사람 신문사고 요 사람은 고객이니까 이 사람 신문 쪽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은 고객 쪽 사람이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문 측 사람이 고객 측 사람에게 뭘 해주기로 지금 하는가입니다. 근데 어때요? 디파트먼트 매니저 연락을 취하는 거, 혹은 배송을 더 빠르게 해주는 거, 혹은 기사를 수정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뭘 해주게 됐었죠? 세 번째 질문은 포인트가 가지 않았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1, 2질문에 대한 포인트긴 했는데 뭐 해주기로 했었어요? 두 번째 질문에서 저희가 그러면 취소, 오케이, 환불해 드릴게요. 근데 있잖아요. 그냥 3개월치 남은 거 그냥 무료로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거 보시면서 좀 마음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무료의 출간물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은 계속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해주기로 한 것은 D예요. 근데 이런 쪽을 해주기로 지금 약속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D번 처리하시고요. 마찬가지죠. 여기 고객이라고 아까 쓰셨으니까 그 고객 측인 거 다시 한번 쓰시는 거죠. 이 고객에 대해서 유추, 암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론 문제, 서제스트 문제니까요. 자, 이 고객이 해외로 옮길 거래요. 조만간 해외 갈 거라는 게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 다음에 이 회의에 있어서 그의 불평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지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지문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불평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 취소를 많이 받아오고 있고요. 한 명의 독자가 가뜩이나 우리 거 굉장히 형편없게 쓰여졌다라고 좀 강조를 해왔더라라는 바로 이 고객이 당연히 첫 번째 지문에 있었던 릭 씨였죠.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일 회의 모임을 좀 열까 한다. 모든 에디터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조만간 넥스트 윅에 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워크숍도 해줄 거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문제가, 자 볼게요 다시. 그의 불평불만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한 회의 모임에서요. 이게 정답이었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찾았으면 CD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스톤 씨는 신문 측도 아니고 고객 측도 아니고 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럼 그 사람 찾으러 가볼까요? 이 사람은 세 번째 지문에서 이 방문하게 될 바로 그 교수님, 여기 있다. 교수님 스톤 씨. 근데 이 교수님이요, 우리의 지난 에디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워크숍 해준대. 글쓰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친한 에디터 중에 한 명인 이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톤 씨는요, 이전에 교수가 되기 전에 분명히 이 데일리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겠죠. 이전 우리의 에디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리뷰사에서 근무하곤 했다라는 C가 맞습니다. C. 가끔씩 D가 있어요. 함정으로 걸리시는 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시면 방문하긴 하는데 날짜가 이게 아니었던 게요.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October 27th 기준으로 tomorrow가 October 28th인데요. tomorrow에 진행될 것은 회의고요. 이 사람이 오게 되는 건 언제예요? 다음 주에 오게 되는 거니까 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내일은 그냥 회의만 하는 거고 이 사람 오는 것은 다음 주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보기 같은 경우에 다음 주라고 돼 있으면 모를까 이 October 28th는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삼중 지문에 푸는 느낌, 풀이 스텝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봐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좀 잘 뚫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파트별로 좀 예상 문제를 가지고 리뷰를 좀 잡아드렸고요. 시험을 앞두고 물론 이제 이 영상 한번 쭉 훑어보고 리뷰하고 가시는 건 좋은데 제가 또 시험을 앞둔 팁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자면 항상 시험을 앞둔 막바지에는요. 어휘 많이 보고 시험장 가십시오. 마지막 벼락치기는 어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팁을 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특강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파고다 어학원 신촌 1타 토익 RC 담당 천성배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